네, 안녕하십니까. 조정입니다. 오늘 학술 연구 방법 논제 강의 3탄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 선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각 지역별로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과 그리고 이제 범인의 나날을 보내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이러한 그 주제를 조금 이제 정말 좁혀서 이제 제대로 되어진 어떤 연구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연구를 이제 하셔야 될 그런 시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연구 주제를 어떻게 조금 모양새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 선정 과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황 분석에서부터 네, 현황 분석에서부터 문제점 분석, 그리고 측정 기준 설정, 그리고 자료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주제 선정까지 이루어집니다. 현황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3세계 국가의 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현황 분석을 제대로 하기가 매우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난 우리가 그 세미나 주제였던 가족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가족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 또 가족과 관련되어진 현황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뭐 가족에 대한 상식, 또 가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관계 또는 가족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사건 같은 것들을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가족이라는 말 대신 지금 여러분들이 중등 교육,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중등 교육이란 무엇인가? 중등 교육과 관련되어진 현황 도출은 무엇인가? 중등 교육과 관련되어진 구성원은 누구며 관계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진 사건 이벤트들이 있었는가? 이런 현황 분석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문제점이 분석되겠죠.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을까? 특수성이 있을까? 공통점. 여기서 말하는 공통점은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있는가? 또는 차별점이 있는가? 또 왜 이런 현상이 그 나라 국가에서 발생되어졌는가라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측정 기준이 설정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연구 주제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실 수 있는 범위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설문을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설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과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연구 주제인가가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료 수집 관련 문헌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문헌에서 이러한 연구를 다루었으니 우리도 여기에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진일보해서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구 주제를 하나의 그 문장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고 이것이 특히 하나의 의문형으로 제시되어지면 매우 매우 이제 좋은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 의문형. 그래서 뭐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인도라고 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인도의 지금까지 우리는 중등 교육 이렇게 살펴봤었죠. 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예를 들면은 중등 교육에서 얘들의 어떤 성교육이 매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인도에서 솔직히 성폭행 문제가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 이게 어떤 하나의 관심 사항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그들은 중등 교육에서 이러한 성교육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성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의문형으로 탁 제시가 될 수 있겠죠. 인도의 중등 교육에서 성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뭐 더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의문형으로 제시되어질 수 있을 거고요.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연구 문제가 명확하게 구조화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설정이 딱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명확해야 돼요. 중등교육, 인도, 성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져야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연구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데 이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를 위해서 어떻게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옳은 연구 주제가 있고 올바르지 못한 연구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보다 우월한가? 이거 보니까 굉장히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이게 왜 옳지 못하냐? 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하다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시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역시 반대로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민주적 교육이 청소년의 학습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용어가 명확하지 못하죠. 과연 민주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definition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라는 겁니다. 민주적 교육이 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국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주적 교육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불명확하고 이로 인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이 범위가 굉장히 애매한 사항이 되어지는 거죠. 그에 반해서 연구 주제란 올바른 연구 주제는 상품의 가격 수준과 재구매 의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즉 상품의 가격 수준에 따라서 재구매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인센티브 제도가 직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비교적 올바른 연구에 대한 주제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뽑아내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올바른 연구 주제를 뽑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렸던 연구 주제를 오늘 뽑아낼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의문형으로 제시를 해보시고 조금 더 이러한 세 가지 우리가 이 문제가 명확한지 또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정말 명확한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연구가 가능성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갔을 때 외국인이 그 나라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정말 올바른 또는 제대로 된 답변을 얻어서 그 3세계 국가에 대한 현지인들의 중등교육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연구 주제를 도출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 수고하셨습니다.